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15가지를 리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필요한 자외선 차단제가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제품 리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결정하시려면 3가지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아마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저의 질문은요.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신 패턴이 실내 생활 위주인지 실외 생활이 위주인지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생활 패턴이 실외 생활이 많고 30분 이상 계속 태양 아래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무기자차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건 예전에 아주 상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튕겨내주는 방식으로 차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피부로부터 흡수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생활이 많고 유난히 태양이 강렬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것이 피부가 조금 더 덜 스트레스 받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민감 피부이거나 홍조 피부인 경우에 자외선 차단제를 좀 맞지 않는 유기자차로 썼다 라고 했을 때는 피부가 조금 더 불금증이 일어나거나 좀 따갑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자차에 차단하는 방식 자체가 태양 자체를 흡수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자체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기자차를 쓰셔도 그렇게까지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혼합자차는 어떻게 될까요? 혼합자차는 무기자차가 차단하는 방식과 유기자차가 차단하는 방식 둘 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의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둘 다의 단점도 갖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합자차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부드럽게 발리는 게 중요하고, 저는 실외 생활보다 실내 생활이 많은데 튕겨내주는 역할까지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경우에는 혼합자차를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의 질문은요. 혹시 선크림을 쓰시다가 눈이 시린다거나 피부가 좀 얼얼하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제품이 있으셨다면 그 제품의 전성분을 가서 한번 보시고 과거에 썼던 잘 맞았던 선크림과 달랐던 성분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약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나도 많은 전성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가 전부 다를 쓰지 않고 몇 가지 이제 골라가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다른 성분이 들어갔을 때 눈이 시리거나 따갑거나 정말 심하게는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내가 피해야 되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유기자차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무기자차에서도 징크 옥사이드만 맞아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쓰셨을 때 내가 좀 유난히 민감해지는 것 같다, 뾰루지가 올라오는 것 같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지 않았던 제품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어떤 성분을 내가 배제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유기자차였는지 무기자차였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기자차가 좀 안 맞았다면 앞으로는 그냥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기와 무기는 성분이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자차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무 선크림만 써도 좀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이에요. 저의 경우에 그런데요. 이번에 딱 하나는 정말 안 맞아서 너무 얼얼하다 라고 했던 그런 선크림이 있는데 제가 그 제품은 보여드릴 거고, 어떻게 기존에 제가 잘 썼던 제품과 구분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기자차 파인지 유기자차 파인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저의 질문은요. 기초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써도 어떤 분들은 이 선크림이 너무 무거워요, 발림성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속건조가 심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이제 선크림은 제형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너무 오일리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선크림만 바른 다음에 너무 건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매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광물가루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좀 뻑뻑하다, 뭔가 좀 백탁도 일어나고 피부가 좀 갈라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기초 자체를 좀 촉촉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기자차는 반대로 굉장히 대부분 다 촉촉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초로 오일리하거나 너무 무겁게 깔아놓으면 유기자차를 썼을 때 정말 번들거리고 저 사람 너무 얼굴에 기름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기초의 패턴을 보시고 내가 무기 쓸 건지 유기 쓸 건지 이렇게 판단하셔도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난 기초를 좀 많이 한다, 튼튼하게 한다 라고 할 때는 혼합자차나 무기자차 쓰셔도 되고, 저는 기초 자체가 좀 매트하고 그렇게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유기자차 쓰시면 아마 밸런스가 잘 맞을 겁니다. 자, 이 사진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선크림 제발 꼭 매일 바르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92세 할머니세요. 얼굴에만 선크림 발랐을 때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굴은 92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매끄럽죠. 근데 목 보세요.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기미, 주름, 색소 침착 같은 거 다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선크림 잘 고르셔서 목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미나 색소 침착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미나 색소 침착은 정말 오랫동안 쌓여서 나중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는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선크림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기자차 보여드릴 겁니다. 무기자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구분하는 방법은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무기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 만들어지는 자외선 차단제는 징크옥사이드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징크옥사이드만 들어갔다라고 해서 뭔가 자외선이 덜 차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만 징크옥사이드 자체만으로도 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유난히 맞지 않으셨던 분들은 징크옥사이드로만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은 구달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제형 같은 경우에 정말 무기자차답지 않게 굉장히 크리미하고 참 좋습니다. 대신에 무기자차 특유의 하얗게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엔 너무 제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백탁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크업과 같이 결합됐을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오일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성분을 보면 10가지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성초 추출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지성인 피부가 썼을 때 이 제품을 쓰면 약간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일이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나중에 메이크업과 뒤엉키게 되면 너무 번들거리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지성 피부가 차라리 겨울에 쓰시거나 건성 피부가 쓰셨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좀 촉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뭔가 난 유기자차는 좀 맞지 않고 무기자차를 쓰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한데 촉촉한 무기자차를 찾고 있다라고 할 때 이 구달 제품 쓰시면 아마 만족스럽게 쓰실 겁니다. 다음은 비플레인 제품입니다. 비플레인 선뮤즈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발림감은 방금 봤던 구달보다는 살짝 더 두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이 앞서서 봤던 구달보다는 오일의 함유량은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훨씬 더 구달 쪽이 오일리해, 비플레인은 조금 더 산뜻해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지성 피부가 썼을 때 비플레인이 조금 무거워요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만큼 봄이나 환절기 아니면 겨울철에 썼을 때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플레인은 바르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이런 예쁜 광채가 좀 돌더라고요. 피부 표현을 반짝반짝 예쁘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비플레인 쓰시면 저는 만족하시면서 쓰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제품은 아떼 무기자차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도 1등으로 뽑은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제이나픽으로 꼽았습니다. 백탁이 가장 없었고요. 제형이 크림같이 좀 올라와서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무기자차는 조금 얇으면서도 너무 백탁이 많지 않으면서도 너무 톤업이 심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떼를 써봤을 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은 좀 촉촉하고 오일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좀 촉촉하고 산뜻한 쪽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중지성이나 아니면 건성 중에서도 촉촉하고 얇은 무기자차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아떼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형감도 많은 롤링이 지나가지 않아도 부드럽게 펴발려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과도 굉장히 결합이 잘 되면서 제형을 잘 뽑은 그런 제품이어서 전 이거는 모든 피부가 참 두루두루 잘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도 베스트 무기자차로 꼽고 싶습니다. 무기자차 마지막 제품은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에는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둘 다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형 자체가 좀 두껍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야외 활동이 좀 많을 때는요, 이 제품 올리면 좀 훨씬 더 뭔가 안심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제형 자체가 두껍고 쫀득거리기 때문에 얼굴 위에다가
내가 필름이나 우산을 잘 씌워주고 있는 것 같아. 선크림 역할을 왠지 더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저처럼 무기자차 썼을 때 약간 좀 두꺼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에스티로더 쓰시면 조금 실망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자차를 썼을 때 조금 제대로 차단감을 느끼고 싶고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걸 저는 쓰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스티로더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피부결이 예쁘게 보이고 하는 그런 장점은 선크림에서는 녹아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좀 두껍고 텁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야외에서 뭐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외 활동이 좀 많다라고 할 때는 에스티로더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에는 베스트 무기자차 선크림을 로백틴으로 꼽았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아떼로 베스트를 꼽고 싶습니다. 다음은 혼합자차 보여드릴게요. 저는 선크림이 너무 톤업을 시키거나 백탁을 너무 많이 만들면 다음 단계의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조금 제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 피부 결이나 피부 톤을 예쁘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 너무 색감이 강한 그런 선크림을 쓰게 되면은 저는 좀 목과의 경계도 많아질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톤업이 심한 그런 선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의 성향을 파악하신 다음에 제가 어떤 제품을 픽으로 넣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설화수입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제이나 픽으로 나오는데요.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롤링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피부톤의 변화가 거의 없이 커버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 두껍지 않고 산뜻하게 발리는데 촉촉해요. 그리고 속건조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대신에 이 제품은 가격이 비쌉니다. 9만 원이에요. 그래서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2023년도에 꼽았던 혼합자차 베스트는 시세이도였습니다. 전 여전히 시세이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크림인데요. 이 설화수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 대부분 핑크로 톤업되는 거나 아니면 베이지 톤으로 톤업되는 것들은 혼합자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색깔이 있는 걸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땐 톤업되는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저처럼 그냥 피부 결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촉촉하면서 얇으면서도 피부 색감 자체를 그대로 살려주는 걸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더마 선크림입니다. 이 제품은요 포토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요. 이게 뭐냐면요 이 안에 뭔가 김이나 색소 침착 같은 거를 조금 더 미연에 예방해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성분을 봤더니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와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죠.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기미와 색소 침착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을 첨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봤던 제품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소개할 혼합자차 중에서 가장 촉촉하고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더마일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혼합자차가 좀 촉촉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더마가 좋지만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좀 무거운데? 라고 느끼실 수 있고 한여름에 썼을 때 약간 무겁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우리가 쓰는 기초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바르는 양을 줄이셔도 되고요. 기초를 쓰실 때 너무 무겁지 않은 크림으로 쓰시면 선크림과 밸런스를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을 또 무조건 계속 바꾸지 마시고 내가 선크림이 따가움이 없고 눈시림이 없고 잘 맞고 괜찮다면 기초의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단계를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란스 선크림입니다. 제가 이거는 30대 때 정말 오랫동안 썼던 선크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30대 때는 되게 매트한 화장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선크림이 너무 무겁지 않은 거를 원했었는데 그때 제가 선택했던 선크림이 바로 클라란스였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선크림 찾고 싶고 산뜻한데 선크림 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할 때 클라란스 쓰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게 피부를 한 톤 업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남성분들이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성분들도 요즘에 아주 얇게 메이크업 하시죠. 본인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도 약간 톤업되는 거 쓰시면 피부가 더 밝고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성 피부이면서도 매트한 화장 좋아하시고 무거운 선크림 싫어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흔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얇게 퍼지듯이 발리죠. 그래서 오일감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성분에도 보면 오일이 없지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잘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 또 징크 옥사이드가 맞지 않는 분들이 이 제품 쓰시면 아마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이오페 선크림입니다. 제형을 보면요 약간 상아빛이 돌죠.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어쩐지 모르게 좀
예쁜 피부결과 톤이 되는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뭔가 맨 얼굴로 나오고 싶을 때 선크림 하나까지만 바르는데 피부결 예뻐 보이고 싶고, 너무 분홍빛 같은 거는 좀 과하고 적당히 업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아마 만족하시면서 쓰실 텐데요. 대신에 이 제품은 발림감이 그렇게 썩 우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를 때 보면 약간 좀 뻑뻑한 것 같은데, 두꺼운 발림성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은 시간이 지났을 때 속건조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아빛의 질감이 너무 궁금하고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초를 조금 더 무겁게 튼튼하게 하시면 궁합을 잘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에스쁘아 선크림입니다. 이 선크림은요, 저희 직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선크림이래요. 근데 리뉴얼하고 났더니 더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촉촉한 발림성이나 사용감 다 좋은데 여름에 쓰기에도 지난번 거는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조금 더 무거워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에스쁘아를 썼을 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중간 어디에 감을 굉장히 잘 잡은 그런 제품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분홍빛이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분홍빛이 너무 과해서 정말 얼굴이 너무 분홍색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선크림도 있거든요. 톤업 크림 중에서. 근데 이 제품은 부드럽게 발려짐 때문에 그냥 예쁘게 0.5톤 정도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어서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대신에 이 제품은 건성이 되게 만족하면서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성과 복합성에 쓰시기에는 좀 무겁겠다고 느끼시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이 제품을 쓴다라고 할 때는 크림을 좀 가벼운 거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쁘게 톤업 되는데 분홍색이 좀 과하지 않게 좀 적정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에스쁘아 선크림 쓰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셀퓨전시 혼합자차입니다. 이 제품은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모두를 갖고 있는 혼합자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질감을 탁 손등에다 발라보면 좀 두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잘 발라보려고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약간 더 무겁게 크림을 올려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발림성이 좋게 잘 발려지기도 했고요. 눈시림이나 따가움 같은 거를 저의 경우는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감인 좀 두꺼운 질감 때문에 텁텁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구매한 거는 용량 35ml짜리였는데요. 좀 작은 사이즈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선크림을 너무 큰 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선크림은 6개월 이내에 내가 이 한 통 다 비운다 라는 마음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1년 두고 2년 두고 쓰시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력도 떨어지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선크림은 그냥 내가 올 한 해 쓰고 끝낸다 라는 마음으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약간 두껍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에스티로더의 무기자차가 굉장히 두꺼운 발림성이었죠. 그리고 셀퓨전시는 좀 두꺼운데 에스티로더가 조금 더 두껍긴 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무기자차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혼합자차 치고는 조금 두껍다. 난 티타늄과 징크옥사이드를 둘 다 들어간 걸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퓨전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기자차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넘버즈인입니다. 1번 선크림인데요.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분감도 엄청나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텁텁함 없이 촉촉한 선워터 같은 그러한 선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자차는 사실은 겨울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제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써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볍고 산뜻하게 발렸어요. 이 제품 안에는 부활초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감이 좀 있으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제품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톤과 색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물광이 살짝 도게 만드는 그 유기자차의 특징을 잘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제품은 정샘물입니다. 저는 이 제품에 제이나픽을 줬습니다. 자, 이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넘버즈인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정샘물 같은 경우에 정말 금방 발려지죠. 그래서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세 번까지 발라도 이게 선크림을 계속 덧바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만큼 얇고 맨질맨질하게 발려집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진짜 예쁘게 하고 싶을 때, 피부 표현 정말 예쁘게 하고 싶을 때 그 선크림의 중간에 막이 느껴지지 않게끔 마지막 스킨케어로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전 투명한 걸 쓰는데요. 프라이머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피부에 있는 자잘한 주름이라던가 요철이라던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나 피부 표현 진짜
진짜 예쁘게 하고 싶은 날 정샘물 선크림 쓰시면 프라이머 역할까지 같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기자차는 유기자차답게 가장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 정샘물 선크림을 제이나픽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샤넬 선크림입니다. 이 제품도 유기자차인데요. 전 사실 이 제품을 샘플로 만나보고 나서 괜찮아서 본품을 사서 썼는데 어째서인지 이 본품이 조금 더 꾸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유기자차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에 너무 두껍지 않게 올라가면서 광채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샤넬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발림성이 다른 유기자차에 비해서 약간 무겁고 꾸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의 장점은 향이 참 좋고요. 바르고 났을 때 오묘한 광채가 있습니다. 물광처럼 올라오는, 그렇지만 한 톤 살짝 업되면서 자잘자잘한 펄광 같은 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선크림이라서 맨 얼굴로 외출하시고 싶을 때 이 제품 바르면 자잘자잘한 펄감과 본연의 피부색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광채나는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 중에 백화점 선크림 좀 궁금해요 라고 하실 경우에 이 제품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샘물과 한번 비교해서 봤더니 제형의 질감의 차이가 좀 나지요. 같은 유기자차여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감을 조금 더 선호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티로더 유기자차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갖고 온 이유는요. 제가 처음으로 선크림을 쓰면서 눈시림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한 게 에스티로더였습니다. 에스티로더는 사실 파운데이션 진짜 잘 만드는 곳이지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눈시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성분 때문에 내가 눈시림이 있었을까를 찾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제품은 저한테만 눈시림이 있었던 거지 다른 분들은 쓰셨을 때 완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눈시림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눈시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눈시림이 있는 것을 앞으로 찾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전성분을 봤더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선크림 중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성분이 바로 벤조페논이라는 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교집합이 아닌 그러한 성분을 끄집어내서 앞으로 전 성분을 보고 제품을 구매할 때 벤조페논이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게 참을 만한 수준이었고요. 진짜 심할 경우에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나한테 잘 맞는 선크림이 뭐고 나한테 유난히 맞지 않은 선크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셀피전시입니다. 촉촉하고 유기자체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피부 색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선크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촉촉함과 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게 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뭔가 베스트다, 뭔가 특색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지만 내가 셀퓨전시의 다른 라인들이 좀 잘 맞았고 이 브랜드를 좀 선호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셀퓨전시의 선크림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자차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촉촉하게 발리면서 피부결 좋게 하는 것. 그러나 이 롤링하는 획수로 봤을 때 얼마만큼 발림성이 좋을지에 대한 거는 좀 감이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크림을 써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리뷰나 제형을 보시면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2023년도와 2024년도 베스트 제품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작년에 언급하지 않은 제품들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영상 보시고 어떤 제품을 내가 골라야겠다라는 것을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